안녕하세요. 여우팀입니다. 오늘은 타이어 주걱을 쓰지 않고 맨손으로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클린처 타이어, 그러니까 우리가 로드바이크 타이어 중에서 볼 수 있는 튜블리스 타이어와 클린처 타이어, 튜블러 타이어 중에 클린처 타이어입니다. 클린처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보이는 타이어 안쪽에 타이어를 팽창시켜주는 튜브가 들어가 있는 타입을 클린처 타이어라고 합니다. 요즘 로드바이크 시장에서는 튜블러 타이어라든지 튜블리스 타이어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타입이 다양한데, 그래도 가장 무난하게 많이 쓰는 것들이 클린처 타이어인 만큼 클린처 타이어를 교체하는 방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일단 타이어에 방향이 있는 타이어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타이어 위쪽 면, 그러니까 이제 접지 면적에 타이어의 진행 방향이 표시가 안 돼 있고 진행 방향이 없는 타이어들도 있지만, 지금 오늘 제가 들고 있는 이 컨티넨탈 타이어에서 나온 울트라 스포츠라는 타이어는 타이어의 진행 방향이 있는 타이어입니다. 이런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진행 방향을 고려해서 타이어를 장착을 해야 되죠. 일단 타이어를 끼는 방법부터 배워보면 좋지만, 우선 타이어를 빼는 방법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공구가 타이어를 쉽게 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타이어 주걱이라는 공구입니다. 이걸 가지고 타이어에 바람을 빼고 한쪽을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빼면 타이어를 쉽게 뺄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타이어 주걱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또 타이어 주걱 없이 타이어를 뺄 수 있게 되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외부에서 펑크가 났을 때 좀 더 짐을 적게 가지고 다니면서도 쉽게 타이어를 뺄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일단 타이어를 뺄 때 이제 펑크가 났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우선 바람을 빼겠습니다. 펑크를 떼우는 방법은 또 별도로 따로 배워야 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 이제 타이어를 교체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선 바람을 뺐어요. 자, 이렇게 바람을 빼면 휠셋의 비드, 그러니까 타이어가 걸리는 휠셋의 부분에 걸려있는 타이어를 이렇게 방금 탁 하면서 빠지는 소리가 들렸죠? 타이어의 비드에서, 그러니까 휠셋의 비드에서 타이어를 빼줍니다. 이렇게 손으로 휠셋에 걸려있는 타이어를 안쪽으로 밀어주는 거죠. 이렇게 걸려있는 부분을, 여기를 이렇게 눌러서 림에 걸려있는 부분을 타이어를 안쪽으로 이렇게 빼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빼줘요. 그럼 보통 이렇게 빼고 나면 이제 일반적으로 타이어 주걱을 써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타이어 주걱을 타이어 한쪽 면에 걸어서 이렇게 당겨주면서 타이어의 한쪽 면을 림 바깥쪽으로 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자, 이제 맨손으로 해볼게요. 이게 힘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사실은 타이어와 휠셋의 구조를 잘 알고 이 구조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타이어를 빼는 게 필요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휠셋 같은 경우에는, 자, 제가 이거 타이어가 장착이 안 된 휠셋을 가지고 왔는데, 이 휠셋의 단면을 잘 보면, 자, 이 림의 바깥쪽 부분, 그리고 안쪽에 타이어가 걸리는 림의 비드 부분, 그리고 타이어의 중앙 부분을 보면, 타이어가 걸리는 림의 바깥쪽, 그러니까 안쪽에서 제일 이제 비드면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휠셋의 높이가 높아져요. 그리고 여기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또 이제 휠이 이렇게 낮아지죠. 그래서 잘 보면 이 안쪽 면이 이렇게 디귿자로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 중간으로 가면서 이렇게 마치 계곡처럼 파여 있게 돼요. 그래서 이 타이어가 바깥쪽에, 여기 이 림의 안쪽 면에서 제일 바깥쪽 부분으로 이렇게 붙어서 장착이 되게 되죠. 그걸 타이어를 안쪽으로 중간으로 몰아주면 여기가 더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타이어가 중간으로 몰리면서 이 사이에 공간이 살짝 생기게 돼요. 이제 휠셋이 동그랗게 생겼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중간에 모인 타이어가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서 한쪽 면은 이렇게 여기서 공간이 생긴 만큼 여기서 이렇게 당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타이어를 이쪽에서,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 빼겠다 싶으면 아래쪽에서 이렇게 타이어를 중간으로 몰아주고
이쪽 옆이랑 이쪽 옆을 다 중간으로 몰아주면 여기서는 타이어가 이렇게 위쪽으로 들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걸 이용해서 들렸을 때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내는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저는 타이어를 이쪽에서 뺄 거예요. 여기를 한번 몰아올게요. 중간에서 몰아서 이렇게 몰아온 다음에 이 울트라 스포츠라는 타이어는 림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은 좀 짱짱한 타이어라서 빼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몰아주면 몰아서 타이어 한쪽 면을 들고 옆으로 밀어주는 거죠. 자, 밀면서 한 번 더 몰아줘요. 타이어를 중간으로 몰아주면 자, 타이어가 이렇게 들려서 림의 바깥쪽으로 걸리게 됩니다. 그때 옆에 있는 것들도 이렇게 옆쪽도 같이 이렇게 밀어서 밖으로 빼주면 타이어가 림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자, 여기서부터 타이어를 중간으로 몰아온 다음에 여기 이 윗면이 타이어가 중간에서, 그러니까 림의 중간으로 몰려서 이렇게 뜨는 현상이 생겼을 때 타이어의 한쪽 면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뺀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타이어의 한쪽 면을 이제 바깥쪽으로 빼기 시작합니다. 타이어의 한쪽이 이제 바깥쪽으로 나오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굉장히 쉽게 빠져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하면 타이어의 한쪽 면이 다 림 바깥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튜브를 빼야 되겠죠? 튜브를 뺄 때는 밸브가 있는 쪽보다는 밸브가 없는 쪽이 좀 더 튜브를 빼내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뺄 때 밸브가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자, 반대쪽에서부터 이렇게 튜브를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밸브가 있는 쪽에 타이어를 옆으로 이렇게 제껴주고 이렇게 밸브를 빼면 쉽게 휠셋에서 튜브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쉬워요. 아까 얘기했듯이 타이어가 이렇게 들리는 현상이 있죠. 지금 보면 힘이 한쪽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타이어가 이렇게 쉽게 위로 들리는 현상이 있어요. 그럴 때 그냥 이렇게 제껴서 빼면 쉽게 빠져버립니다. 한쪽을 빼내고 나면 빼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빼는 타이어를 새롭게 다시 장착을 한번 해볼게요. 이 휠은 이제 새 휠인데, 자, 새 휠이죠. 여기에 장착을 할 겁니다. 장착하는 방법도 이제 빼내는 방법과 비슷해요. 자, 우선 휠의 진행 방향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휠 같은 경우에는 뒤쪽이기 때문에 여기가 프리바디, 그러니까 스프라켓을 끼는 쪽이고, 여기는 이제 스프라켓을 끼는 쪽이 아닌 왼쪽, 여기가 오른쪽이 되겠죠. 자, 여기서 타이어의 진행 방향을 앞쪽으로 맞추는 겁니다. 우선 타이어를 확인합니다. 그 타이어를 장착할 때는 타이어에 이제 마크가 있는 부분, 뭐 예를 들면 여기는 울트라 스포츠라고 적혀있는 타이어의 마크 부분, 여기 타이어에 적혀있죠. 울트라 스포츠라고 적혀있는 부분, 혹은 반대쪽에 뭐 컨티넨탈이라고 적혀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다른 쪽에는 마크가 없기 때문에 마크가 있는 쪽이 한쪽이거든요. 그래서 울트라 스포츠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을 밸브 쪽에다가 위치시킬 겁니다.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타이어에 펑크가 났을 때 이 타이어에 펑크 난 부분과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튜브에 펑크가 났겠죠. 예를 들어서 나중에 뭐 타이어의 바깥쪽에 핀이 박혀 있다거나 했을 때 마크를 안 맞춰두면 타이어를 빼버린다거나 튜브를 빼고 나면 튜브의 어느 부분에 펑크가 난 거지 이렇게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마크를 밸브 쪽이랑 맞춰 놓으면 나중에 타이어의 어느 부분에 펑크가 나는지 빼고 나면 튜브에는 이렇게 밸브가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맞추는 거죠. 여기가 펑크가 났다면 여기거나 반대로 뒤집어 보면 여기에 펑크가 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펑크 난 부위를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타이어의 마크를 밸브 쪽에 맞춰주는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꼭 그런 기능적 이유 외에도 사실은 밸브에 타이어 마크를 맞춰주는 게 좀 더 심미적으로,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 디자인적으로 예뻐 보이죠.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타이어의 진행 방향을 확인한 다음에 자, 휠셋에다 장착을 할게요. 그 타이어의 진행 방향을 확인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제품마다 약간 달라요. 어떤 경우에는 타이어 위에 있는 이 트레드의 방향을 보고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타이어의 옆면을 보면 이렇게 타이어의 옆면을 보면 제품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옆으로 쭉 보다 보면 공기압을 얼마 정도 넣으세요 라고 적혀 있다거나 혹은 이 타이어의 정확한 사이즈, 뭐 이제
700에 23C, 700에 25C, 혹은 사이즈로는 뭐 6둘둘에 뭐 25, 6둘둘에 23 이런 식으로 적혀 있다거나, 거기에 옆쪽에 보면 이제 로테이션이라고 해서 방향이 이렇게 돼 있다거나 이렇게 돼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 표시되어 있는 로테이션 방향을 보고 타이어의 방향을 알 수도 있어요. 자, 이제 타이어를 거치를 시킬 텐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그 로테이션을 보여드리면 좋은데, 잠깐. 자, 보면 여기에 보면, 자, 컨티넨탈 어쩌고저쩌고, 여기 보면 이제 8.5바 맥스 8.5바 120 psi라고 적혀 있죠. 지금 보이시나요? 120 psi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조금만 돌려보면, 아, 이쪽이구나. 자, 여기 로테이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 이쪽으로 굴러가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굴러가는 거니까 굴러가는 방향과 오른쪽을 맞췄죠. 이 상태에서 밸브 쪽 위치에 타이어의 마크를 맞춘다. 여기가 밸브가 들어갈 위치예요. 여기에 타이어의 컨티넨탈 울트라 스포츠 마크를 맞췄습니다. 자, 이제 이 림을 감싸듯이 타이어를 걸어줘요. 그리고 한쪽을 먼저, 타이어의 한쪽을 먼저 림에다 걸어줄 겁니다. 자, 마크를 맞춰야 되는 부분부터 걸면 마크가 딱 타이어를 다 장착했을 때 마크가 딱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장착이 되겠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걸어줘요. 이렇게 한쪽으로 걸 때는 굉장히 쉬워요. 튜브를 놓고 나면 그 다음이 조금 더 힘듭니다. 자, 걸어줍니다. 쉽게 걸었죠? 자, 건 다음에 이제 내가 원하는 마크의 위치를 조금 더 이렇게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맞춘다. 맞추고 나서, 자, 한쪽이 걸려있는 상황이에요. 자, 한쪽은 걸려있고 한쪽은 이렇게 튜브가 나와있죠. 아, 타이어가 나와있죠. 이 사이로 튜브를 이렇게 넣을 거예요. 요렇게 튜브를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타이어를 이렇게 닫아주는 거죠. 자, 이제 튜브를 넣어볼게요. 튜브를 넣을 때 우선 밸브를 먼저 림에다가 걸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타이어를 올려서 밸브를 덮어줘요. 자, 다시 한번 가까이서. 자, 타이어를 옆으로 제낀 다음에 밸브 구멍 쪽으로 밸브를 넣습니다. 그리고 타이어의 반대쪽으로 올려서 튜브를 이렇게 덮어줘요. 자, 그 다음에는 튜브의 튜브의 면을, 바깥쪽 면과 안쪽 면을 구분해서 바깥쪽 면이 바깥쪽으로 나오게 튜브를 타이어 쪽으로 넣어서 안쪽으로 위치시키는 거죠. 자, 이렇게. 그래서 안쪽으로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밸브 쪽만 이렇게 올려서 튜브가 타이어 안쪽으로 들어간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그리고는 다 넣어줘요. 전체적으로 튜브를 타이어 쪽으로 이렇게. 자, 이러면 일단 튜브가 타이어 쪽에 걸리긴 했어요. 다 이렇게 보면 튜브가 타이어 쪽에 걸려있긴 하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바깥쪽으로 넣어가면 됩니다. 자, 물론 이제 이 경우에는 밸브 쪽을 맨 마지막에 타이어를 넣어준다는 사람도 있고 밸브 반대쪽을 넣어주는 게 편하다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자기 스타일대로 가면 돼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타이어를 중간으로 몰아줘야 타이어를 넣고 빼기가 쉽다라고 말한 그 이론대로라면 사실은 여기서부터 넣어와야 밸브 쪽으로 왔을 때 마지막에 좀 더 넣기가 쉽거든요. 근데 밸브가 있는 부분은 이 튜브가 이 밸브 있는 부분이 걸려가지고 좀 넣기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반대쪽에서 넣는 걸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 방식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은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넣어가는 거죠. 튜브를 타이어 안쪽으로 넣은 다음에 타이어를 림 안쪽으로 넣어요. 튜브를 타이어 안으로 넣은 다음에 타이어를 림 안으로 넣습니다. 자, 넣고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다시 이쪽에서 이렇게, 자, 넣고 이쪽 손으로는 튜브를 타이어 안에 넣고 이쪽 손으로는 타이어를 림 안에 넣는 거죠. 넣고 자,
보통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자, 딴 쪽은 다 넣었어요. 마지막 뒤처리, 여기 마지막 처리가 좀 힘들다라고 하시거든요. 자, 여기가 남았어요. 여기에 튜브를 타이어 안쪽으로 일단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여기 이 타이어를 림 비드 안쪽으로 넣어야 되는데 그게 힘들다라고 하시거든요. 자, 여기서부터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타이어를 몰아서 한쪽으로 넣어주는 그 방법대로 할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타이어 한쪽의 옆면을 잡은 다음에, 여기까지 쉽죠? 일단 여기 넣을 수 있는 부분까지 넣어볼게요. 좀 넣은 뒤에 여기 이만큼이 좀 빡빡하게 남았는데, 자, 여기를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를 넣기 전에 힘으로 넣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타이어를 중간으로 몰아줄 거예요. 이렇게. 자, 몰아주면서 오면 여기 이만큼 공간이 남았어요. 자, 좀 공간이 들떴죠? 타이어를 몰아줬기 때문에 여기서 공간이 남은 거예요. 그럼 남은 만큼 이렇게 쏙 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또 빡빡하죠? 빡빡할 때 다시 여기서부터 한 번 더 몰아오는 거예요. 그럼 또 공간이 남았네? 그럼 이제 조금 넣는 거죠. 그렇게 반대쪽도 해줍니다. 자, 여기도 잡아당긴 상태에서 타이어를 한쪽으로 몰아줘요. 이 손은 당기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몰아주는 거죠. 자, 몰아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좀 생겼네? 쏙 넣으면 돼요. 그런 식으로 자, 한 번 더 몰아주고 남은 만큼 이렇게 넣고, 여기 튜브가 안 씹히도록 한번 살짝 잡아주고, 튜브가 안 씹히도록 타이어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주고, 자,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몰아줘요. 이렇게. 그러고 나면 거의 다 됐어요. 이 상태에서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면 끝입니다. 원래라면 되게 빡빡하고 힘든데 타이어를 한쪽으로 몰아주는 걸 이용해서 위쪽에 공간이 생겼을 때 그 공간을 이용해서 넣는 거죠. 자, 이제 타이어는 다 림 안으로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는데 혹시나 타이어가 들어가면서 타이어의 옆면에 튜브가 씹혀있는지 않은지 확인을 할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밸브에서부터 확인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에 이렇게, 자, 안쪽을 보면 이 안쪽 부분에 튜브가 씹혀있는 경우에 혓바닥을 내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튜브가. 그런 현상이 없는지를 다 확인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림과 타이어가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이 타이어와 림 사이에 튜브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 부분을 타이어를 이렇게 당겨서 다시 이렇게 그 빗자루로 쓸듯이 이렇게 쓸면 타이어의 옆면에 튜브가 씹혀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타이어 안쪽으로 튜브가 쏙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이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다 확인을 합니다. 자, 아까 같은 경우에는 다 잘 넣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주고 그런 부분이 없다 하면 이제 바람을 넣으면 됩니다. 근데 보통 제가 아까 이쪽에서 튜브를 넣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확인을 사실은 안 해줘도 돼요. 이쪽만 확인을 잘 해주면, 뒤에 넣은 그 방향 쪽만 확인을 해주면 튜브가 씹혀서 펑크가 나는 일은 없습니다. 자, 이제 바람을 다 넣어줬고, 튜브를 다 넣어줬고, 바람을 넣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밸브의 방향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거나 하진 않았는지 확인해줘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림의 수직으로 이렇게 밸브가 잘 내려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바람을 바로 넣으면 돼요. 자, 바람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바람을 넣어볼게요. 자, 바람을 다 넣고 마지막으로 이제 밸브가 한쪽으로 치우치진 않았는지 확인하고 나서 여기에도 이상이 없으면 타이어 교체가 끝났습니다. 뭐 튜브 교체일 수도 있고 타이어 교체일 수도 있고 타이어 장착이 끝났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